30년 동안 나랑 키스한 적 있니?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 나이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30년 넘게 부부관계도 없이 살았잖아. 우리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어. 그게 뭐가 중요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75세 박미영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나는 정말 여자로서 죽은 건가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73세 남편 조성민과 32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 스킨십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관계도 있었고, 그렇게 딸 넷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 아들을 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잖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5번째 임신에서 드디어 아들 민호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부터 성민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됐어. 그게 성민이 미영에게 한 마지막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 후로 32년 동안 성민은 미영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더더욱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자로서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폐경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폐경이 되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미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미영 씨, 요새 남편하고 사이가 어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물어볼 때마다 미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거든요. 우리만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집에는 미영과 성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어요. 응. 하루 종일 나누는 대화가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성민은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영은 집안일을 하며 무의미한 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성민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뭐 하러? 돈만 들어. 그 순간 미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괴로웠습니다. 미영은 혼자서 자신의 몸을 달래야 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오는 공허함과 자괴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여자인가? 거울을 보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5세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체념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미영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쌓여갔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 곧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작년 봄, 미영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큰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여보, 언니가 아프대요. 며칠 다녀올게요. 성민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더 이상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고향길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배둣가에서 뛰어놀던 일, 뒷산에 올라 도토리를 주워 모았던 일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좋아했던 한 소년의 얼굴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김도현, 미영과 같은 나이였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였죠.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항상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고향에 살고 있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61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미영은 먼저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간병하면서 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미영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옛집터도 보고 학교도 들러보고 싶어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을 거야. 천천히 구경하고 와. 미영은 혼자서 동네를 걸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날 기억 속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교문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5세가 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혹시 미영이 아닌가요? 미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6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맞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도현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소녀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영이 맞구나. 얼마나 오랜만이야. 도현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도현이도 변하지 않았네요. 바로 알아봤어요. 미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도현의 제안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근처의 작은 다방에 앉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6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혼자 고향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도현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예쁘네요. 도현의 말에 미영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할머니라고요.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미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의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수십 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지만 대화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학교 생활, 그동안의 가족 이야기까지 나눌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미영이를 좋아했어요. 도현이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죠.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미영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도현이를 좋아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1년 전 서로 모르는 채로 서로를 좋아했던 순수한 마음들이 이제야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월의 무게도 현실의 무게도 잠시 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드려도 될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미영은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61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고백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 씨, 어제 정말 반가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미영은 하루를 미소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미영과 도현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미영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에게서 특별한 문자가 왔습니다. 미영 씨, 서울에 볼 일이 생겼어요.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미영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미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18세 소녀처럼 설레고 있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만남 당일 미영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머, 오늘 특별한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화사해 보이네요.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러 가요. 옷장을 뒤져 가장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미영을 본 성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친구 만나러 가요.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랬듯이 미영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쓰라렸지만 오늘만은 그런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도현과의 만남이 기다려졌거든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도현은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미영 씨, 정말 예뻐 보이세요.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녀예요. 도현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은 점심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좋네요.
미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현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왔습니다. 미영도 언니를 핑계로 자주 고향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을이 강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 도현이 천천히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61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 말과 함께 도현은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영의 얼굴에 가까워졌습니다. 미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현의 입술이 미영의 입술에 닿는 순간 미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61년 만의 첫 키스였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짓을 해서. 도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미영은 계속 그 키스 생각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입술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야? 75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후로 미영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거울을 보는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미영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할 정도로 미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생겼습니다.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32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을 도현에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개월간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미영과 도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매일 주고받는 문자, 따뜻한 안부, 그리고 가끔씩 나누는 키스. 75세의 미영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이중 생활이 미영을 지치게 했습니다. 매번 거짓말을 해야 했고 숨어서 만나야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성민은 TV를 보다가 잠시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미영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성민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저랑 키스한 적 있나요? 미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성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32년 넘게 부부관계도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미남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에.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중요해요. 저도 여자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에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하지만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성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생겼어? 바람핀 거야?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 75세가 넘은 나이에 바람을 피우다니. 성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소문나면 어쩔 거야. 아이들 얼굴은 어떻게 할 거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그리고 나도 인간이고 여자예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성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딸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32년 넘게 아빠랑 부부관계가 없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32년 동안요? 응. 민호를 낳고 나서부터야. 아빠는 아들을 얻고 나서는 더 이상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어. 수진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말에 미영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수진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들 민호도 결국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민도 미영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침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도현은 이미 고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도현의 말에 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도현은 미영의 짐을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도현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기는요. 저야말로 미영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미영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32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진짜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미영은 낯선 침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마치 신혼부부처럼 떨렸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미영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 안고 싶어요. 도현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거부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저도 원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3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미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은 감정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요, 미영 씨. 저도 사랑해요, 도현 씨.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과 도현은 일주일에 23회씩 규칙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욕구가 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폐경 후 질 건조증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도현은 항상 미영의 상태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윤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 더 편안할 거예요. 의사들도 권장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의 배려 덕분에 미영은 점점 더 편안하게 관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미영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미영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혈색이 좋아졌습니다. 미영 씨, 요즘 정말 예뻐졌어요. 도현의 말에 미영은 부끄러워했지만 기뻤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시달렸던 관절염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입니다. 무릎이 안 아파. 미영은 신기해했습니다. 걱정이 된 도현은 미영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75세 여성분의 이런 변화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매우 이로워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킵니다. 미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또한 엔돌핀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의사의 말대로 미영은 여러 면에서 건강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깊게 자고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미영이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도현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미영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현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미영 씨,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영 씨,
우리 결혼해요. 75세의 두 번째 결혼이라니. 미영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남은 시간을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고 싶어요.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아들 민호도 마침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금 미영은 75세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에 올라갈게요. 좋아요, 미영 씨. 서로를 배려하며 즐기는 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도현이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다행히 도현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두 사람은 건강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성생활도 조절했습니다. 당분간은 격렬한 활동은 피하시고, 하지만 적절한 성생활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 더 부드럽고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75세에도 사랑하고 욕망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미영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미영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